이번 시간에서는요, 278페이지에서 제4절 양도 및 취득 시기 여기 할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본다면요, 맨 처음에 하나의 거래가 나오면 그 거래에 대한 내용이 양도인가 아닌가 봐요. 또 양도에 해당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그 거래의 상세적 내용을 살펴봐가지고 비과세인가 아닌가 봅니다. 비과세에 해당되었으면 과세하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고요.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았다, 노다 하면은 그때는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과세에 대한 내용은 양도했던 시점, 팔았던 시점에서 누적된 보유 이득이 일시에 나오니까 누적된 보유 이득 과세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으로서 이 과세에 대한 내용은 누적된 보유 이득에 대해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누적된 보유 이득이란 말은 양도 차익을 의미합니다. 팔았음으로써 발생된 차이난 이득에 대한 양도 차익이죠. 이 양도 차익 과세인데, 여기서 양도 차익 산정에 대한 이로서 살펴볼 때 제가 이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고 하였을 때 팔았던 금액은, 아니면 돈 들어온 금액은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머리가 영리하시니까 990원 이렇게 답하십니다. 하나 세법은 아주 멍청해요. 아주 멍청해라. 여기서 돈 들어온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답변합니다. 팔았던 금액은 하니까 1,000원 이하죠. 팔다가 양도죠. 양도 가액은 1,000원. 이 양도 가액이란 말은 양도 시기 가액의 준말 이거요. 또 이 양도 가액 1,000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뺍니다. 희생된 가치를 보고 저희들은 필요 경비라 그래요. 필요 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은 990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필요 경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 내용은 취득가액이 가장 대표적이죠. 취득가란 말은 취득 시기의 가액에 대한 내용이 될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알아야 양도 차익을 산정하는 겁니다.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문제가 어차피 잘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개념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 정리 않게 되면 이 교재 278페이지에서부터 280페이지까지 282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을 아무 뜻 없이 외우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막기 위해서 개념 정리합시다. 개념 정리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여기에서 보유 이득 그랬어요.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 소유란 말이 같은 말이니까 소유권 취득해서 소유권 팔다. 이런 내용이 바로 보유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는 게 낫겠죠. 278페이지에다가 제4절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유권 개념 이렇게 적으세요. 소유권 개념. 소유권 개념으로서 거의 만들어지는데 하나만 예외사항입니다. 하나에 대한 내용은 민법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민법에서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은 점유 개시를 그랬죠. 이것만 예외사항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소유권 개념이에요. 그 내용으로서 먼저 원칙부터 봅시다. 원칙에서 1번 대금 청산일. 실질적으로 잔금을 서로 간에 주고받아야 소유권 이전되고 취득되는 거니까 원칙은 잔금을 서로 간 주고받았다 뜻으로서 대금 청산일 이렇게 나오죠. 원칙은 대금 청산일 되고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2번에서 1가로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금 청산 날이 분명치 않다는 것은 나는 언제 잔금을 서로 간에 주고받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전두환이죠.
그때는 서류 내미니까 서류로 갑니다. 서류로서 등기, 등기에다가 밑줄. 원래는 거기에서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시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글자를 전부 다 외우지 못하니까 한 글자만 딱 기억하세요. 등기.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다면 등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시 그 밑에 이 가로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등기한 경우 거기 밑줄.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어요. 그래서 이미 소유권은 등기함으로써 넘어가죠. 그러면서 등기 갑니다. 여기도 등기 한 글자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거나 아니면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면 그때는 똑같게 등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특수거래에 대해서 1번 장기 할부 조건, 이 장기 할부 조건에다가 별표 시점 하나 하십시오. 이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한 문제 아주 잘 나온 쪽인데요.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해서 볼 때에 할부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하다가 완불했다. 그랬으면 대금 청사일 이렇게 취득하여서 보유하다가 팔았다 하면 대금 청사일 이렇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보유 이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국가가 징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입장으로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걸 좀 더 많이 징수하고 싶어 해요. 좀 더 많이 징수하고 싶어 하니까 여기 대금 청산일 앞에 소유권 단어가 있으면 그 소유권 단어를 기록해주고 그 중에 빠른 날 가면 됩니다. 아까 배웠던 것으로서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소유권은요. 등기로 하죠. 등기. 이렇게 감으로써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늘어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다시 등기하기 전에 이미 인도받았다면 이미 소유권은 넘어왔어요. 그럼으로써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죠. 또다시 인도받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은 넘어왔죠. 이렇게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서 장기 할부 조건 이렇게 나온다면 이때 양도시기,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은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기, 일 중에서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이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여기서 시험을 보려면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암기하는 것은 여기서 첫 글자로 연결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첫 글자 외우셔서 연결할 때 저는 인, 사, 요 등자를 동자로 발음해요. 인사동은 장기, 오래된 거 판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면 금방 외울 수 있겠죠. 인사동은 오래된 거 판다. 장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격이 터프하니까 터프한 대로 외우신 분도 봤어요. 어떻게 외웠냐면 장인이 사망 등기하다. 이렇게 외우신 분도 봤습니다. 저 여기에서 장인, 이 사망 등기하다. 이런 일로서 외우신 분도 봤는데 하여튼 어떻게든 외우시면 되겠죠. 첫 글자로서 외우시면 돼요. 저는 성격이 고상해가지고 예고자 써가지고 인사동 그럽니다. 그다음에 다시 그 밑에에서 2번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허가받고 건물을 신축했다고 하였으면 사용하라 하기 때문에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그 줄 끝에 보시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 나오죠. 거기에다가 밑줄 그리고 이 가로 갑시다. 이 가로에서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건물을 신축할 때 허가받지 않고 신축했다고 하였으면 그때는 사용하라
이 말은 나올 수가 없죠. 이때는 사용일로 갑니다. 허가받지 않은 경우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뒤에서 사용일에다가 밑줄. 그러면 3번 상속. 상속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상속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아닌데 왜 나왔겠는가?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그때는 양도. 이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취득 시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소유권은 개념이니까 돌아가신 날짜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에다가 밑줄 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 증여에 대한 내용도 양도가 아니죠. 왜 나왔겠는가 했을 때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각하다 그러면요. 양도. 이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정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취득 시기에 대한 이유로서는 소유권은 개념이니까 증여받은 날 이렇게 나오죠. 증여받은 날에다가 밑줄. 또 뒷페이지에서 4번. 4번에서 본문 보니까 민법 나오죠. 민법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제245조 제1항. 이 숫자는 시험지에서 다 맞게 적어지니까 볼 필요 없고요. 민법 글자 보자마자 이건 민법에서 나왔던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이니까 이때 끝말은요. 점유 개시일. 이게 소유권 개념의 예외사항이죠. 또 민법 나왔으면 점유 개시일. 민법 나오지 않고 부동산 점유 이렇게 나와도 점유 개시일.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수용. 수용에 대한 이유로서는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 갑니다. 거기 동그라미 1번에서 밑에 줄 보시면 대금 청산 날 나오죠. 밑줄 소유권 글자고요. 그리고 또 그 옆에서 수용 개시일. 수용되기 시작하면 소유권은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다시 그 옆에서 등기 밑줄. 등기 됐으면 소유권 넘어갔죠. 이렇게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 갑니다.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이 내용 외울 때는 이렇게라도 외우시면 돼요. 수, 대, 등. 수용 나왔으면 글자 그대로 수, 대, 등 이렇게 외우시면 훨씬 더 낫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먼저 읽어줄게요.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소송에다가 동그라미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니까 너 건이 내 건에 관한 소송이죠. 너 건이 내 건에 대한 내용의 소송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돼야 너 건이 내 건이가 구별될 겁니다. 그래서 소송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판결 확정일. 확정일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서 6번 본문에서 첫 글자 완성 이렇게 나온 줄 그 줄 끝에 보세요. 끝에서 대금 청산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 밑줄 친 내용을 연결시켜 보니까 대금 청산 날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죠. 이제 내용 볼 때 돈은 다 줬어요. 돈은 다 줬는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다 준 날 소유권 넘겨받을까요? 넘겨받지 못하죠. 언제 받냐? 완공 때 받아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완성일 됩니다. 완성일에다가 밑줄. 다시 7번에서 환지 처분. 먼저 예습 차원에서 읽어줄게요.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 환지 동그라미.
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전자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에서 다만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 처분, 환지 동그라미. 이에 의한 권리의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 증가 또는 감소에다가 밑줄. 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 시기 또는 양도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다가 밑줄.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설명을 곧 드리겠는데 환지 처분에 대한 내용은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아니니까 취득이 아니겠죠. 취득 시기를 정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여기에서 환지 글자 있으면 뒤에서 글자 찾기 합니다. 글자 찾기로서 증가 아니면 감소, 이 글자가 있는 가 없는가 보고 이 글자가 없으면 뒤에서 꼭 있어야 할 글자는 전,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됩니다. 그리고 환지 글자가 있는데 뒤에가 증가, 감소 글자가 있다면 그때 뒤에서 있는 말은 다음 날. 이렇게 그 내용으로서 알고 있으면 그 문장은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환지 처분은 양도가 아니다고 배웠었죠.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밭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밭으로서 계속 보유하다가 대지로 환지됐다. 환자가 밭을 환, 지자가 땅지. 지목이 바뀌었죠. 이때는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아니니까 취득이 아니다. 그러니까 취득이 아님으로써 여기에서 양도 아니니까 취득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지로서 계속 보유하다가 여기서 팔았다. 그럼 환지의 매각이죠. 팔았으니까 양도. 이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정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럼 얘가 양도 아니니까 취득 아니죠. 취득 시기는요, 맨 처음 여기입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볼 때 문장에서 요 환지, 요 글자는 꼭 줘요. 꼭 주니까 우리는 요 환지 글자를 보고 뒤에서 글자 찾기, 증가, 감소 글자가 없으면 꼭 있어야 할 글자는요. 환지 받기 전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이유로서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전자다. 안으로서 아시면 되죠. 그리고 증환지에 대해서 연결합시다. 이만큼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면적인데 이만큼 더 받았다 하면 이게 바로 증환지죠. 증환지는 양도가 아니에요. 이거 취득이에요. 취득이고 그리고 또 이 증환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서 이때 시점에서 팔았어요. 그러면요.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정합니다.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 공법과 같아요. 공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볼 때 문장에서 환지 이 글자가 나왔고 뒤에서 글자 보니까 증가, 감소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으면 그때 끝말은요. 다음 날. 이렇게 두 구절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에 대한 이로서 5줄은 암기가 됩니다. 환지 나왔으면 뒤에서 글자 찾기, 증가, 감소 찾아보고 있으면요. 다음 날. 없으면 전,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이렇게 아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8번에 대한 버리세요. 8번 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9번에 대해서 1가로 버리시고 2가로도 버리세요. 그리고 3가로에서 본문의 경매에다가 밑줄. 자, 경매일 때에 소유권은 언제 넘겨받을까요? 돈 줘야 넘겨받죠. 그래서 경매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경락대금 완납일. 경락대금 완납일에다가 밑줄 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 가로에서 본문에서 잔금을 어음 밑줄. 어음에 대한 내용은 돈 줬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글자는 결제일. 결제일 글자 찾아서 밑줄 치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6가로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서 취득시기 의제에 대한 내용 버리세요. 이 숫자에 대한 외우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이 숫자 외우라고 하신 분 계시면 그 강의 듣지 마세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설명드렸는데 거기서 빠진 것들이 있어요. 빠진 게 있는 것이 5번 제가 빠뜨렸네요. 5번 봅시다. 281페이지에서 5번 먼저 읽어줄게요.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무효 판결 이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 밑에 줄 보시면 당초 취득일, 당초 취득일에다가 밑줄 하면서 초자에다가 동그라미.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시켜 볼 때 매매 원인 무효소에 대한 양도가 아니죠. 법을 어겼음으로써 이때는 재판 판결에 의해서 돌려받을 거니까 양도가 아니죠. 돌려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계속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팔았다면요. 그때는 양도.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무효 판결입니다. 근육으로서 한번 해보죠.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요. 그리고 계속 보유하다가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이 매매 이루어진 것이 법 어겼어요. 법 어겼음으로써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 판결 받고 그리고 돌려받죠. 여기서 소유권 환원 받았어요. 그럼 양도가 아니죠. 양도 아니니까 취득 아닐 거고 그렇게 돌려받아서 또 보유하다가 여기서 팔았으면 그때는 양도.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자, 얘가 양도 아니니까 취득 아니죠. 취득은요 맨 처음 여가 됩니다. 맨 처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문장에 대해서 전부 다 외우려면 힘들어요. 어차피 출제자는 무효 판결 이 글자는 꼭 줘요. 무효 판결 이 글자는 꼭 줄 거니까 이 글자 보자마자 빨리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초. 당초 자산의 취득일. 당초이니까 연상하는 것은 식초로서 연상하시면 돼요. 무효 판결 나왔으면 식초다. 초자 있으면 맞다. 이렇게 아시면은 이거 금방 외우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기본서에서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풀어주고요. 문제 한번 볼까요? D페이지 문제. 있네요. 352페이지에서 32회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네요.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내봅니다. 물음표 앞에 익숙한 글자에 대한 내용이 바로 문제 키죠. 문제 키 못 잡고 문제 풀면은 문제가 안 풀릴 거니까 문제 키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나오죠.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이 문제 키 잡아냈고 이 글자 보자마자 개념은 소유권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제 문장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1번 보니까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나온 말이 환지 나왔죠. 환지 글자 봤으니까 이제 뒤에서 글자 찾기 증가 아니면 감소 찾아봐요. 있죠. 있으니까 끝에 있으면요 다음 날. 그런데 다음 날 없죠. 틀렸네요. 답은 1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봐봤죠? 모의고사 안 봤습니까?
모의고사 보면 아시겠으나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이로서 또 실시험 문제에서 16문제 중에서 한 32줄, 34줄 된 내용의 문제가 11문제입니다. 지문이 엄청나게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 길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읽고 문제 풀기는 힘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글자 찾기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단어 집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다시 2번 봅시다. 2번에서 거기 약간 가니까 나온 말이 장기, 할부, 조건 나왔죠. 나왔으니까 인사동. 뒤에서 등기 나왔죠. 그리고 또 그 옆에서 인도. 그리고 사용 수익일. 여기는 등인사네요. 등인사나 인사동이나 다 같은 말. 바른 날로서 맞는 문장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허가받지 않고 무허가 나왔죠. 무허가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사용일. 뒤에서 사용일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민법 나왔죠. 민법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만 가세요. 점유 개시일 맞고요. 5번에서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등기. 뒤에 보니까 등기 글자 있죠. 맞는 문장 됩니다. 답은 1번으로서 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손 노트로서 정리해 줄게요. 그러면 복수까지 될 겁니다. (223페이지) 223페이지 보시면 양도시 또는 취득시기에 대해서 볼 때 개념은 소유권 개념.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하기 위해서요. 그 A쪽 날개에다가 소유권 개념이라고 적으세요. 소유권 개념이고 하나만 예외 사항이죠. 민법. 먼저 원칙, 대금 청산 날. 그리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에서 대금 청산 날이 분명치 않다. 아니면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나왔으면 등기로 되고요. 그리고 뒷페이지에서 상속 나왔으면 상속 개시일. 증여는 증여 받은 날로 되고요. 또 동그라미 2번에서 문장 쭉 가볼 때 환지 이 말 넣었으면 뒤에서 글자 찾기 증가, 감소 글자 없으면 있을 글자는 전,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증가, 감소 있으면 다음 날로 되고요. 그리고 3번에서 무효 판결, 문장에서 무효 판결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빨리 연산하는 건 식초, 당초 자산의 취득일로 되고요. 그리고 대금 청산 날짜가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온다면 완성일. 수용 나왔으면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 수, 대, 등. 수용 개시일, 대금 청산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서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 나오죠. 소송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판결 확정일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다시 6번에서 자기가 건물을 허가받고 신축했으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무허가 허가받지 않고 신축됐으면 사용일. 그리고 7번에서 민법 나오니까 끝말은요. 점유 개시일. 민법 나오지 않고 부동산 점유 나와도 점유 개시일 되죠. 그리고 장기 할부 조건 이렇게 나온다면 인사동,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일 중 빠른 날 됩니다. 그리고 경매였으면 돈 줘야 되니까 경락대금 완납일, 돈 줬다 결제일 되죠. 이 내용에 따라서 문제 하나 더 풀어줄게요. (227페이지) 보시면 문제 2번. 문제 2번에 대한 이로서 볼 때
쭉 가보니까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 나왔죠. 환지 나왔으니까 뒤에서 글자 찾기 증가, 감소 글자 찾아봐요. 찾아보니까 없죠. 없으니까 있을 글자는요. 전 토지의 취득일 맞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에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나오죠. 소송 나왔으니까 수송 글자 보자마자 끝말 판결 확정일. 확정일로 가는데 공탁일 틀렸죠. 확정일로 가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34회 때에서 문제 나왔으니까 34회 때 문제 봅시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작년 문제로서 229페이지에서 5번 문제. 먼저 문제 키를 잡기 위해서 물음표 앞에서 익숙한 글자 빼냅니다. 익숙한 글자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빼냈죠. 문제 키 잡아냈고 거기에서 1번 보니까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니까 등기 있죠. 맞는 문장이고 다시 2번 상속이었으니까 밑에 줄 상속 개시 날 맞죠. 다시 3번에서 대금 청산 전에 등기였으니까 이미 소유권은 넘어갔죠. 뭘로? 등기 있죠. 그 다음에 4번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뒤에서 있는 말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나오죠. 그럼 끝말은요. 사용일 있으니까 맞고요. 그리고 5번에서 밑에 줄 보니까 끝에서 대금 청산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그때는요. 완성일로 가야죠. 그런데 대금 청산 날 틀렸죠. 답은 거기에서 5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드렸고요. 교재 순서대로 가죠.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282페이지 갑니다. 282페이지에서 비과세, 양도소득. 이 비과세, 양도소득이란 말은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비과세 양도소득 밑에다가 양도인 경우로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 이제 내용을 보죠. 거기에서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 여기서 파산 선고 하면 양도죠. 양도이나 파산 선고란 말이 법원에서 빚 갚았다잖아요. 빚 갚다가 양도거든요. 파산 선고에 대한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국가 정책상으로서 처분된 소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 소득. 거기 밑줄. 과세하지 않고요.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거기다가 밑줄. 자, 볼 때 교환 나오죠. 교환 나왔으니까 양도에 해당이 되었으나 농지의 생산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게 농지의 교환. 그리고 또 밑에에서 1세대 1주택 밑줄. 1세대 1주택의 양도 하면 양도에 해당이 됐죠. 그리고 국가 정책상으로서 국내의 주거 안정과 국내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과세하지 않는 건데 국내 주거 안정이니까 요 1주택 의미 안에는 2년 보유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택에다가 밑줄 치고 2년 보유라고 적어주면 낫겠죠. 2년 보유 적고요.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국내 주택 공급까지 이루어진 거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 바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입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이 동그라미 4번에 대한 내용은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버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5번에서 지적 제조사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 공무상 면적이 감소, 면적 감소 밑줄, 그리고 감소에다가 동그라미, 감소되어 지급받은 조정금액, 지급받은 조정금액 밑줄. 이 내용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적법에서 배웠던 것으로서 지적 제조사 배웠을 거예요. 자, 이 지적 제조사에 대한 내용의 목적은요, 어느 목적이었냐면 지적도가 종이로 되어 있는데 이 종이로 된 지적도를 화면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요. 화면으로 바꾸게 되면 여기서 아주 감소하게 나타납니다. 혹시 탤런트들 보니까 얼굴 어떻습니까? TV에서 얼굴 요만하죠? 아니에요? 요만합니까? 조그만하잖아요. 화면으로 가게 되면 이게 줄어들어가요. 줄어들어가니까 이제 볼 때 여기서 얘가 종이에 대한 지적도여서 이걸 화면으로 바꾼다. 바꾸면 여기서 이 정도만큼의 감소가 이루어져요. 이 감소에 대한 내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권 넘어가겠죠. 넘어가고 국가로부터 돈 받아요. 돈 받으니까 조정금액 받죠. 이랬을 때 대가 받고 소유권 넘어갔으니까 양도입니다. 양도니까 양도세 납부해 이렇게 나온다면 지적 제조사 할까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지적 제조사를 위해서 국가 정책상으로서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서 볼 때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지적 제조사. 뒤에서 면적 감소. 증가 아니에요. 감소예요. 감소 이렇게 나온다면 뒤에는 비과세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네 개가 비과세 되는 건데 여기에서 문제 가장 많이 나온 쪽이 어느 쪽이었냐면 농지 교환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양도. 얘가 문제 아주 잘 나옵니다. 거기에서 농지 교환에 대한 내용은 1회부터 34회까지 하여 볼 때 4번 출제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에 대한 내용은 매년마다 출제입니다. 그래서 농지 교환에 대해서 살펴드릴게요. 페이지 283페이지에서 보시면 4번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나오죠. 거기서 교환과 분합의 뜻은 밑에 1번에서 적어져 있으니까 그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지에서는 교환, 분합의 뜻 다 맞게 적어져요. 또 답으로 주지 않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농지의 범위, 농지 밑에다가 적으세요. 작용 농지. 농지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거니까 작용되는 농지를 의미합니다. 작용 농지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작용 농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농지의 범위가 밑에에서 3번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3번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우리는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기억할 필요 없고 2개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동그라미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 거기 밑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은 연로하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혹시 농지 정리 사업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 안 들었으면 경지 정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 들어본 적 있다는 사람들은요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예전에 농지에 대해서 볼 때요 한 1970년대 정도에서 농지에 대한 내용 이렇게 딱딱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요.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는 농지의 생산성이 떨어져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둑판으로 만들어요. 이 바둑판 만든 것이 농지 정리 사업입니다. 바둑판 만들려면 서로는 어떨까요? 바꿔야죠. 교환해야 되겠죠. 교환 분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농지 교환 분합에 대해서
농지 정리 사업이니까 농지에 들어간다는 이유예요. 농지에 들어가지고 또 다시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4번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교환하는 농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서류에 취득한 농지를 3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3년 이상 경작하죠. 그러니까 작용되는 농지로서 농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농지에 대해서 해당이 됐다면 그 농지에 대해서 교환한다. 교환이란 말은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바꿨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근소한 차이가 나줘야 바꿉니다. 만약에 가격에 대해서 올뚱하게 큰 차이가 나면 바꾸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 가격 조건을 말해줘요. 가격 조건으로서 근소한 차이다. 이 내용을 알려주는 거죠. 그 내용으로서 체킹을 합시다. 4번에서 농지 교환 분합 시 비과세 요건에서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밑줄 그리고 그 옆에 가액 큰 편의 4분의 1 이하 밑줄 그러면서 이하란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초과되어야 될까요? 이하가 될까요? 가격 차이가 근소한 차이가 나야 서로 간에 바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하가 되는 겁니다. 4분의 1 이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농지 교환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은 농지란 조건을 갖춰주고 가격 조건 갖춰 주었을 때 비과세예요. 아까 경작상 필요에 의한 서로 간에 교환된 건 몇 년 경작? 3년. 그러니까 이 농지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가지고 가격 조건만 갖췄으면 비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한번 해보죠. A라는 사람이 농지에 대해서 가격이 100만 원이었다 하고요. 또 B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내용의 가격이 80만 원이었다. 이랬을 때 서로 간에 경작상 필요에 의해서 바꿨다, 교환하였다고 하였을 때 A는 B의 농지를 가지고 와서 3년 경작하였다고 하였으면 작용되는 농지죠. 또다시 B는 A의 농지를 가지고 와서 3년 이상 경작하였다면 여기도 작용 농지. 그럼 농지라는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서 요 가격 조건만 갖추면 됩니다. 가격 조건에 대한 이유로서 고가 농지 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저가 농지 80만 원을 빼주면 차액은요 20만 원. 차액이 고가 농지의 4분의 1 이하 그랬어요. 그래서 고가 농지 요 100만 원에다가 나누기 4 하면은 금액은요 25만 원. 4분의 1 이하 됐죠? 차액이. 그래서 이건 비과세. A도 비과세, B도 비과세.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은 4분의 1 이하. 포인트는요, 이하. 이런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부적으로서 문제가 아주 잘 나온 쪽입니다. 해년마다 한 문제 나오죠. 먼저 그 밑에에서 비과세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바로 1세대 1주택의 뜻이에요. 그 뜻에 대한 내용 먼저 읽어줄게요. 양도 현재 1세대가 밑줄 1세대가 하였으니까 행해야 될 자죠. 행해야 될 자로서 엔드 조건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서 국내에 등기된 1주택과 딸린 토지를 국내에 등기된 1주택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2년 밑줄 가로 빼고
밑에 줄에서 이상 보유 후 양도한 경우, 이상 보유 후 양도한 경우, 그리고 뒤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 밑줄. 이제 볼 때 1세대 갖춰야 되고 또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을 갖춰야 되고 그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비과세 된다. 라는 이로써 엔드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1세대 1주택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엔드 조건에 대한 내용이니까 1세대란 조건을 갖춰주고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할 것, 해당 주택에 대해서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을 때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 내용을 알려준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엔드 조건이죠. 엔드 조건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세 개를 전부 다 갖춰야 돼요.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그때는 과세된다 뜻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먼저 세대의 뜻이 법에서 적어져요. 이 세대의 뜻에 해당이 됐을 때 1세대다 이렇게 나오게 되죠. 하나 세대의 뜻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예외의 사항에 들어갔으면 1세대를 갖춘 거다 이렇게 나와져요. 다시 1주택, 이 1주택은 양도 시점에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할 것. 그럼 양도 시점에서 2주택이었으면요.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서 과세가 되는 건데 2주택이었다 하더라도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 내용이 1주택의 특례입니다. 예전부터 배울 때 특례란 말은 숫자를 낮추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숫자로 낮추죠. 2개였으나 몇 개로 보겠다? 하나로 보겠다. 이게 바로 1주택의 특례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됐으면 1주택이 되는 거죠. 2개에 대한 내용이 1주택 특례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요. 그때는 양도 시점에서 먼저 양도한 것은 과세.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다시 2년 보유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취득했던 시점, 취득 시점에서 조정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2년 보유 중에 2년 거주를 갖추었을 때 2년 보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과연 이게 시험에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를 살펴봅시다. 현재 조정지역에 대한 내용은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가 조정지역입니다. 그럼 이제 이 시험에 대한 내용과 같이 연결해 볼 때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이 전국 시험일까요? 아니면 강남구 시험일까요? 전국 시험이죠. 그럼 이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건 안 나와요. 또 답도 안 줘요. 이걸로요. 이거 답 안 주니까 이건 모르셔도 돼요. 그런데 실무할 때 이게 필요해요. 시험용 아니에요. 실무할 때 필요한 거니까 실무할 때를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개 사무실을 오픈시켰다면 의뢰인 오겠죠. 의뢰인 올 때 이 내 주택이 비과세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꼭 물어보세요. 취득했던 시점에서 조정지역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걸 물어보세요. 취득했던 시점에서 조정지역이었다면 그때는 2년 거주까지 갖춰야 됩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시험용은 이건 아니고요. 시험용으로서는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다시 여기서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외적 내용에 해당이 됐으면 거기선 2년 보유 갖춘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1세대를 갖춰주고 양도 시점에서 국내 1주택을 갖춰주고 2년 보유 갖춰주고 양도하였으면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재가 순서가 이렇게 가야 돼요. 그게 맞겠죠? 그런데 교재들을 보니까요. 어떤 교재는 여기 설명 다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일로 와요. 일로 오면서 막바로 이리 가요. 이리 가가지고 다시 이리 와요. 이런 교재 있고요. 또 다시 어떤 교재는 이렇게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설명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인용 보유를 또 먼저 설명해요. 그래놓고 여기에서 요 특례 가져요. 특례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또 외워가요. 뒤죽박죽이에요. 뒤죽박죽이니까 요 내용으로서 순서 맞춰서 보시면 돼요. 되겠죠? 자, 먼저 1세대부터 봅시다. 1세대에 대한 내용은 D페이지에서 나오죠. D페이지에서 286페이지에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